(2024년도) 글로컬 대학이 발표됐습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고배를 마신 인제대가 단독 유형으로, 국립창원대가 경남도립거창남회대, 한국승강기대학 복합 유형으로 선정됐습니다. 마산 출신의 문학가 노산 이은산 선생은 친독재 행정으로 지역사회의 평가가 엇갈립니다. 이은산 기념사업회가 친독재 인물이 아니라는 해명 자료를 냈지만 오히려 논란만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경남 시군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후반기 원구성을 아직 하지 못한 거제시의회. 28일 2달 만에 임시회 소집에 성공해 해결될 듯했지만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다시 갈등을 빚으며 분열됐습니다. 지난 주말 김해 한 탁구장에서 50대 남성이 쓰러졌는데 마침 현장에 있던 소방관이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과 심폐소생술의 중요성, 이슈앤피플에서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전국의 기대를 받았던 2024년도 글로컬 대학이 발표됐습니다. 경남에서는 연합으로 나선 국립창원대와 인제대가 최종 선정됐는데요. 이로써 경남도에는 지난해 지정된 경상국립대까지 모두 6개 대학이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면서 도약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1,000억 원을 지원하며 비수도권 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글로컬 대학. 경남에선 인제대와 경남도립 거창대와 남해대, 한국승강기대와 복합으로 나선 국립창원대가 선정됐습니다. 전국 최다 선정입니다. 재도전 끝에 선정된 인제대학교는 실행계획 구체화를 성공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1,000억 원의 정부 지원금과 맞춤형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되면서 사업에도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약 1년 반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개념을 이해하고 그야말로 도시와 대학에 잘 살 수 있는 그 공생의 길을 계획서에 1년 반 동안 잘 담았다. 그게 성공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제대학교의 목표는 모든 도시 공간을 교육 캠퍼스로 활용하는 올시티 캠퍼스. 지역의 협조가 필수인 만큼 그동안 함께 뛰었던 김해시와 상공계, 지역대학 모두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단순한 5년의 사업이 아닌 우선 1단계 사업을 저희들은 10년을 잡고 그 1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도시가 그렇게 교육과 또 여러 가지 평생 교육의 도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자 시작을 하는 단계다. 도립 거창대와 남해대, 한국승강기대 통합이란 국내 첫 모델을 내세운 국립창원대도 환영을 밝혔습니다. 지원금만 2,000억 원, 이를 통해 첨단 방산 국제협력체계 구축에 힘을 싣게 됐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는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등 지자체와 창원국가산단, 연구기관, 지역사회 수많은 기업 및 대학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경남도는 규제 혁신과 제도를 개선해 도내 글로컬 대학이 조기 성과를 내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시군과 함께 지방비 지원에도 나서게 됩니다. 대학들이 우리 지역의 산업 육성이나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지역 활성화에도 중심축이 될 걸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글로컬 대학이 성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경남 지역 글로컬 대학은 지난해 지정된 경상국립대를 포함해 모두 6곳. 수도권 인구 쏠림과 지역대학 소멸 위기를 극복할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가고파 등 뛰어난 문학작품을 남긴 마산 출신 문학가 노산 이은상 선생. 하지만 친독재 행적으로 그에 대한 지역사회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은상 기념사업회가 친독재 인물이 아니라는 해명을 내놓았는데 오히려 논란만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 노상동에 있는 가고파 문화거리입니다. 동과 거리 이름 모두 마산 출신 문학가 노산 이은상 선생의 호와 작품명에서 따왔습니다.
지역에서는 뛰어난 문학가로 불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3.15 의거를 폄훼한 친독재 인물로도 평가받습니다. 이은상 선생의 친독재 행정 논란에 대해 기념사업회가 입을 열었습니다. 노산 이은상 기념사업회는 3.15 의거 당시 불합리, 불합법이 빚어낸 불상사라고 한 이은상 선생의 발언은 시위대가 아닌 정권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이 선생이 친권력적 삶을 지향한 것은 인정하지만 독재 정권에 부역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에 치료하면서 격려사 한번 써준 걸 가지고 독재 부역을 했다 그러는데 이 어른이 제가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그 정권에 무슨 봉급을 받았다든지 직책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해명을 들은 민주화 단체들은 이은상의 3.15 의거 모독과 유신체제 지지, 전두환 정권의 국정자문위원 활동은 명백한 친독재 행위라며 억지 주장으로 민심을 갈라놓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은상 기념사업회는 이은상을 수상하고 싶으면 스스로 하십시오. 또 창원시와는 결부시키지 마십시오. 민주운동단체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도 시민에 대한 갈라치기도 저희들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두고요. 이은상 선생의 친독재 논란에 마침표를 찍겠다던 기념사업회. 하지만 새로운 해명이 나올수록 갈등의 불씨만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28일 오후 1시쯤 남해고속도로 서김해 나들목 인근에서 14톤 화물 트럭에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화물 트럭 대부분이 탔고 적재물과 고속도로 가드레일이 부서지면서 소방서 추산 4,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당시 트럭에서 연기가 난 것을 본 운전자가 갓길에 정차한 뒤 스스로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23일 제24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열렸지만 결국 파행됐습니다. 이날 거제시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위원장을 선출하고 거제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의회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투표 결과에 불복하고 반발하면서 결국 파행됐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의원 16명 중 무소속 양태석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지만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에만 140만 대의 차량이 통과한 국립창원대학교가 정문을 막고 보행자 전용길을 만들었습니다. 창원대는 학내 교통체계의 흐름을 변경해 정문은 차량 통행을 막고 보행자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길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내외 선진대학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정문에는 차량이 아닌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공원과 광장이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지난 5일부터 출퇴근 차량이 창원대 캠퍼스 중심부를 통과할 수 없으며 창원중앙역 방면의 동문으로 우회하는 방식의 교통체계로 변경됐습니다. 국도 25호선을 타고 북문으로 창원대에 들어온다면 캠퍼스를 반바퀴 정도 돌아서 동문이나 정문으로 나가야 합니다. 지난해 창원대를 통행한 전체 차량 230만 대 가운데 60%가 넘는 140만 대가 10분 이내에 학교를 통과하는 이른바 단순 통과 차량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5일 김해의 한 탁구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남성이 이를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소중한 생명을 구했는데요.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던 이 남성, 알고 보니 창녕소방서 소속 소방관이었습니다. 네, 긴박했던 그때 당시 상황과 또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창녕소방서 소방행정과 배현준 소방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창녕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사 배현준입니다. 네, 사고 당시 소방사님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네, 당시 상황은 탁구장에서 동호인 한 분이 심판을 보는 와중에 옆으로 쓰러지셨고 다행히 제가 쓰러짐을 목격해서
바로 119에 신고를 하여 구급대를 요청하였습니다. 네. 또 전화 중에 119 상황실에서 의료지도 선생님과 전화를 연결해 주어 환자 상태를 설명드리고 의료지도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찔했던 상황이었는데 소방사님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남성이 현장에서 의식이 돌아왔는데요. 그 당시 소감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 솔직히 또 긴장되고 걱정도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또 제가 직접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은 또 처음이라 긴장도 많이 했지만 환자가 걱정되는 마음이 더 컸고 긴장되는 것보다 이 환자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다행히 현장에서 환자는 의식이 돌아왔고 또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아 또 기력을 되찾고 있다고 전화를 받아 또 다행입니다. 네, 이번에 보듯이 심폐소생술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해주시죠. 네, 심폐소생술이 중요한 이유는 그 심정지 환자는 뇌로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골든타임 4분 이내에 빠른 처치, 물리적 압박을 가해 뇌로 산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네. 보통 사람의 뇌는 산소 공급 없이 4분이 넘어가면 뇌 손상이 시작되며 6분 이후로는 또 심각한 뇌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10분이 넘어가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쓰러짐을 발견했을 때는 빠른 신고와 119 상황실에서 안내해주는 응급처치 안내에 따라 행동하여 구급차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창녕소방서 소방행정과 배현준 소방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물이 학교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27일 기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의 피해 신고 접수 상황을 보면 학생 186건, 교직원 10건 등 총 196건이 접수됐고 이 중 179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 보호를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대응팀을 꾸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 분야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를 개편하고 정기적으로 피해 현황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피해 학생과 교원을 위한 긴급 심리 상담 치료와 법률 상담 등 지원 대책도 도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실로 확정된 가해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는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 조치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오는 10월 중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부산에서는 경찰로 접수된 딥페이크 신고가 10여 건이며 가해자 대부분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현재 피해 학교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주쯤 조사 결과가 집계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추석 전 피해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16일부터 접수된 양식어류 피해는 27일 기준 통영과 거제, 고성, 남해 등 4개 시군에서 1,754만 8천여 마리가 폐사하면서 피해액만 297억 원에 이릅니다. 경남도는 국립수산과학원 피해 원인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1차 복구 계획을 수립해 추석 전 피해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특별 재난지역 지정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남해역은 냉수대가 소멸하고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난 15일부터 경남 바닷물 온도는 평균 28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29도를 나타내는 곳도 있습니다. 김해 빙상장이 해외 피겨 선수들의 하계 전지훈련지로 곽광받고 있습니다. 김해 문화관광재단은 지난 7월부터 말레이시아와 호주 등에서 총 22명의 피겨 선수들이 우수한 코치진과 공항 접근성을 이유로 김해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오는 10월 전국체전과 함께 제26회 남녀 피겨 꿈나무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